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봉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의의가 있냐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근대적 개혁운동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1884년 갑신년에 있었다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이 급진개화파 세력입니다. 그러면 급진개화파,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했습니다. 하나는 나라문 열었으니 근대문물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을 근대국가로 이끌어 나가보자 라고 하는 개화파 세력이 있었고요. 한쪽은 우리 거 지키고 서양 근대문물 받아들이지 말자 했던 위정척사파가 있었죠. 지금 위정척사파는 우리 앞전에 정리를 했고, 지금 개화파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개화파가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화, 근대화하는 속도, 방법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는 온건개화파로 나뉘고 하나는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온건개화파는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뜯어 고쳐 나가자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온건개화파는 개혁 모델을 누구로 삼았는고 하니까 청나라를, 중국 청나라를 개혁 모델로 삼고 청나라처럼 하자는 거죠. 이 청나라가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아편전쟁으로 나라문 열고 난 이후에 중체서역론이라 해서 중국의 제도와 틀은 그대로 두고 서양 물건만 갖다 쓰는 형식으로 근대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도서기론이라 하죠. 동은 우리나라를 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 물건만 갖다 쓰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온건개화파의 주장이고, 그 다음 급진개화파는요 다릅니다. 하나씩 바꿔 나갈 게 아니고 확 뜯어 고치자는 거죠. 지금 누구를 개혁 모델로 삼았는고 하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전면적인 개화에 나섰거든요. 확 뜯어 고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도 일본 따라가자, 그래서 일본처럼 급진적으로 확 뜯어 고치자 라는 입장이 급진개화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뉘었는데, 문제는 1882년 진앙강자죠.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 조선은 청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을 때 누구의 입지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온건개화파의 입지는 올라가겠죠. 청나라를 따라가자는 입장이니까. 일본 따라가자는 급진개화파의 입지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되시겠죠 지금? 그래서 급진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 이 기타 등등들이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 조선에서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요 우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정국은 지금의 우체국이죠.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딱 벌어질 그날에 갑신정변이 터지게 되는데, 개국 축하연이 터졌을 때 정변을 꽝 일으켜가지고 온건개화파 얘네들을 쫙 몰아냅니다. 김옥균을 비롯해서 급진개화파 세력이. 그리고 우리 고종하고 명상황후 민씨는 청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짓을 고하고 왕에게 경우궁이라는 조그마한 궁궐로 이제 감금을 시켜놓고 자기들만의 정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정부를 이제 우리는 개화당 정부라고 합니다. 급진개화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약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뜯어고쳐 나가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개혁정강 14개조라는 게 있어요. 14가지를 이제 뜯어고쳐 나간다 이 얘기인데,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를 하고 하나하나 뜯어고쳐 나가려고 할 때 명상황후 민씨가 다시 한번 청나라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김옥균을 비롯해서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도와달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기아파 세력을 쫙 몰아낸 거죠. 다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우리 급진기아파 세력들이 청나라가 개입함으로써 명성황후 민씨는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가 청나라 군인들한테 진압당하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이 기간이요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천하 김옥균 이런 유명한 또 문구가 있지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일 만에 끝난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급진기아파들이 어떻게 우리 조선을 뜯어고쳐 나가려고 했는지 개혁정강 14개조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원군 이모군란의 책임자로 잡아갔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국내로 귀환시키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자 이겁니다. 이게 제1조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이 싫다 이거죠. 특히 급진기아파 당연하겠죠. 그래서 청에 대한 사대 관계 청산 이게 이제 개혁정강 14개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문벌을 폐지시켜서 인민평등권을 확립시키겠다라는 개혁정강 내용이 있어요. 문벌을 폐지시키고 평등사회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분제도를 폐지시키겠다. 근대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갑신전변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전제군주제지 않습니까? 군주가 왕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전제군주제인데 이것을 입헌군주제 군주권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 내각을 구성해서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 입헌군주제로 바꿀 것을 공약을 걸었던 게 급진개합하죠. 그래서 14개조 중에 뭐 지적법을 개혁해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문벌을 폐지시키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다는 거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급진기아파가 일으킨 정변을 누가 와서 진압을 했습니까? 청나라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졌던 게 갑신정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죠. 청의 내정 간섭이 엄청 심해졌구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요. 일본인들도 피해를 봤다 해서 일본과 조선이 다시 한번 또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한성조약이라고. 배상금 지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조약과 헷갈리시면 안 되죠. 갑신정변의 결과로는 한성조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 거 하니까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갑신정변의 결과로.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랑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모군란 이후로 지금 갑신정변이 터졌을 때 일본 군인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청나라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겠죠. 이때 이제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땅, 우리 조선에서 양국의 군대를 철수시키자. 대신에 다시 한번 우리 조선에다가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다면 양국 서로에게 통보하자 이겁니다. 통보를 하고 우리 조선에 군대를 집어넣자. 이게 텐진조약인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텐진조약도 갑신정변 이후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인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문도 사건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영국이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 바다에 보면은 여수라고 있죠. 여수에서 이제 뭐 배 타고 한 2시간 좀 들어가면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거문도라는 섬을 2년 동안 영국이 불법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느냐? 갑신정변 이후에요. 우리 한반도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요.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반도에 낄 틈이 없겠다 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된 거 하니까 우리 조선을 두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한테 나라를 문 열었죠. 일본은 우리나라 엄청난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신전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다 진압을 했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 심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한 게 있거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럼 미국의 간섭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영국은 거문도라는 섬을 이제 불법 점령하고 있고, 나라 상황이 이래 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 육일준이라는 이제 개화 세력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육일준이 무엇을 주장하는 거 하니까 중립파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자. 그래서 이 열강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이 중립국은 실현되지 못하고 그냥 주장만 있었다. 내용까지가 이제 사실상 갑신전변의 전체 큰 틀이죠. 그래서 이 갑신전변은 문벌을 폐지시키고 이제 평등사회로 가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조선을 근대화 시키려고 했던 사실은 이제 그대로 맞죠. 근대적 개혁운동은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뭐냐면 개혁정강 14개조를 아무리 봐도요, 백성들을 위한, 민중들을 위한 개혁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민중들은 당시에 가장 요구했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개혁이거든요. 이 토지개혁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급진개화파, 갑신전변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급진개화파가 갑신전변을 일으키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냐면 일본의 도움을 받기로 했거든요.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일으킨 게 갑신전변입니다. 그래서 근대 유명 학자 중에 박은식이라는 분은 일본 애들 말만 듣고 너무 일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옥균의 갑신전변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갑신전변인데 내용이 좀 많죠. 강의도 보시고 집에 있는 책들도 보시면서 갑신전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동학농민운동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